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인데 다만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애당초 특위 구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날치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맡고 있는 특위위원장은 민주당과 제1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맡아야 하고 이런 배분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이 된다면 기한 연장에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반장, 오늘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모두 열리기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개특위는 오늘 관련 현안 보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도 한국당 의원은 회의를 강요하는 상황에 유감을 전한다면서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 법안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한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개특위도 오후에 소집됐지만 한국당 반발이 컸는데요.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단기 기한 연장이 되지 않으면 28일까지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당 간사 정재원 의원은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부탁을 있었고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의 집단회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이 패스트트랙에 따라 표결을 곧바로 붙인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선거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관례로 해왔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정 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정회하고 원내대표들의 특위 연장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당초 여야 원내대표 간의 애초 합의에 따르면요. 추경안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금 예결 특위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총리의 시정연설 이후에는 특별한 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재차 추경 처리를 당부했죠, 오늘. 예, 일정이 나왔는데요.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되고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 믿는다라면서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이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요. 여야 합의가 곧 백지화돼서 본회의가 반쪽으로 진행이 됐다면서 이 추경을 기다리던 많은 국민들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울산, 진해, 거제 이런 고용 위기 지역, 또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지역, 지진 피해 지역은 포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추경수를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와중에 어제 국회 과방위는 예산 소위를 열고 총 858억 원 규모의 추경 예비심사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가장 먼저 통과를 한 거고요. 이 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 등이 1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5명이 참석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한국당 없이 추경안 예비심사가 처음으로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는 추경 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또 한국당 내에서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과의 경쟁도 벌어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들을 투입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 이런 공개가 나오고요. 한국당은 오히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어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자기 역할을 생각하고 국리당략을 위해 사업을 일삼는 의원은 속아내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라면서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 비판을 한 거죠. 그러자 오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일 안 하는 의원보다 일 못하게 하는 업무방해 의원이 훨씬 더 문제라면서 이해찬 대표가 바로 이 일 못하게 하는 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라고 또 맞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한국당이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면 될 일이지 뻔히 보이는 비아냥을 하는 건 정치법은 정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거의 하기 직전에 또 들어왔던 속보죠.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는 그런 구속적도 심사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예고를 했잖아요. 보증금 1억, 또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등의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석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경찰, 안근형이 한국당 의원 4명 소환 후보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33분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막 시작했을 걸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반도 외교전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또 미중 무역 갈등의 단판이 될 미중 무역 회담 일정도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신반장 발제에서 G20 정상 외교전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오사카 시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딱 봐도 좀 수상하죠? 자, 엔화 집회로 연신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늘 전속 요리사를 챙겨다니는 김정은 위원장이 길거리 음식 먹방까지 찍습니다. 이거는 다코야키 러브샷인가요? 자, 또 거리 공연 중인 연주자들 앞에선 정실동조 춤까지 춥니다. 네, 북미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닮은 꼴 배우들입니다. 어제 국국장이 도대체 이들의 비행기 값은 누가 내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오른쪽이 좀 상관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양반장의 알 턱은 없죠. 자, 어쨌든 이들의 등장으로 G20 정상회의 분위기가 혹은 달아올랐습니다. Although North Korea is not officially on the G20, we will be joining it soon. 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을 하루 앞둔 오늘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방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시 주석으로부터 비핵화 협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단단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만도 정세를 비롯한 중대한 독재 및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공명분 의견 조안을 진행하시고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총 7개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저녁은 중국, 또 내일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자, 이 두 정상 모두 북한의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며 비핵화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원칙을 평가하고 Приветствуем традиционный Вашингтон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и по нормализац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тношений. 이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도 갖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평화는 경제로, 또 경제는 평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또 G20 회의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무역 마찰 등 세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G20 차원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 세계의 담판, 미중 정상의 오사카 담판 29일 오전에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무역 전쟁의 확전 또는 휴전의 중대 비로가 될 전망입니다. 양국은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我们说了多次，加强监护解决不了任何问题。中方从来不会屈服于外部的压力，我们有决心、有能力维护自身的合法正当权益。This never happened to China. Companies are moving out of China. The Chinese economy is going down the tubes.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 want to make a deal more than I do. 자,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휴전 쪽에 무게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우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협상이 90%는 마무리가 됐고 협상을 타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등이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해서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재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G20 회의 직후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30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또 DMZ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각관은 북미 정상이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못 박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ll be meeting with a lot of other people, not by him, but I maybe speak to them in a different form. I'll be going, as you know, to South Korea after we're finished with the G20, and we'll be there for about a day. 자, 예를 들자면 DMZ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선언
이렇게 떠올려볼 수가 있겠죠. 마침 그때가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TV 토론이 있는 즈음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벤트를 열지 않겠느냐는 게 제 추측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입니다. 핑포토 출동입니다. 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DMZ를 찾는다. 둘,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한다. 셋, 북한을 향한 DMZ 선언을 발표한다. 자, 이번 주말에 이 적중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부터 미중 무역 협상까지 G20 정상회담 스타트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외교전이죠. G20 정상 외교전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는 시진핑 주석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반대 의미들 속보가 들어왔는데 회담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두 정상이 어떤 모두 발언을 했는지 속보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최근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심도 깊은 비핵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오늘 회담에서는 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대화 체제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금이 협상 국면을 전환할 적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 저녁에는 제일동포 약 37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고 우리 동포들의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이뤄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일본의 의도적인 한국 내재가 아주 뚜렷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외무성이 G20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발표했는데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외교장관 회담에도 우리나라가 없었습니다. 의장국이다 보니까 37명의 국가 각장 및 국제 부부시장을 다 만날 수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この会談について、そういう中で、そういう時に話していく。 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전에 의사를 밝힌 건데 의도적으로 우리를 배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통제 문제 또 일본의 내부 정치 일정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총리는 앞으로 사설을 통해 한반도 회담으로 극적인 진전을 바랄 수 없다라면서 그래도 정치 리더가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를 양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우리나라를 찾잖아요. 저희도 속보를 통해서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전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방한 일대 네, 일요일. 31일이죠. 일요일에 DMZ를 펴질 걸로 좀 보입니다. 판문점 인근 군사분계선에서 약 25m 떨어진 미군 초소 올레 초소를 작성할 걸로 계획됩니다. 여기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 메시지를 발표하는 곳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미 관계가 많이 변한 만큼 그때와 메시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아마도 영어로는 maybe라고 했겠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 당국자들이 북한과 꾸준히 대화해 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소위 DMZ 선언이라 이렇게 명칭이 명명될 만한 어떤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오늘 이낙연 총리도 뭔가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도 일단 관심이 되고 그 DMZ에 만약 가게 된다면은 그 전체 과정 자체가 아주 큰 이벤트가 되겠죠. 주반장. 네, 일단 일각에서는 아예 헬기로 이동하는 운영부터 DMZ 그림, 연설까지 통중계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하는 기간 중에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가 열릴 때문에 맞아요. 플로리다주죠. 네, 아무 중요한 시점이긴 하죠. DMZ 방송 및 선언 이벤트로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 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동행을 하거나 미국 쪽 수행자인 폼페이오, 볼턴, 일반 총리사가 총출동한 모습도 북한의 협상 시기를 설정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속보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예정인데 인간들은 나오지는 않는데 먼저 나옵니다. 저만 나옵니다. 오늘 나오려고 마음이 알았어요. 나와도 되긴데요. 네.
자, 근데 북한이 이제 우리와 미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담 재개를 앞둔 기싸움으로 봐야 되나요, 부관장? 네, 일단 뭐 일종의 북한 특유의 협상술 차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권정근 국장 연의에 담화문을 낸 건데요.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우선 미국이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적대 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증스럽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북미 관계를 중지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한다. 대화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한국 정부가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도 있었는데요. 이 북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 사이에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 한국을 통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자 간 대화를 강조한 거긴 하겠지만 표현은 되게 세네요. 예, maybe하고 probably가 의미 네. 차이가 크다고 그러시네요. 예. 아, 그래요? 예. 하셨어요? 아니, 지금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예, 가족 여러분 묻지는 마요, 저는. 아, 네. 일단 이 남북 사이에 이 물밑 대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담화문은 이렇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남북 사이에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하나도 없다라면서요. 이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